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합격 영광을 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매주 금요일 공시법령 들어보셨나요? 공시법령을 함께할 최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오랜 시간 걸쳐서 대체 공시법령이란 무엇인가, 어찌 공부할 건가, 그리고 1년간의 그 수험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법학만 한 10년 정도 공부했어요. 법학 박사입니다. 자, 우리 그 중개사의 법이 그 대체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 공시가 뭘까? 이 시간 개념을 잡아주는 걸 주로 1시간 동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하는데, 대체 그 부동산이 무엇인가부터 이 개념이 시작됩니다. 대체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예?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 공부했어요? 예. 민법 쪽 공부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뭐 간단하게 동산이 아닌 것. 현명한 대답이죠? 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그 대부분의 시험은 부동산 가지고 내용을 논의합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이 사실은 되게 큰 문제고 사건입니다. 국가의 부, 경제의 한 몫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그 역대 정권을 보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문제 안 됐던 적이 없어요. 부동산 문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체 이 부동산이란, 좀 어떤 분이 말했지만 우리 민법은 정의하기를 토지, 그리고 토지에 있는 그 정착물, 이거 우리가 부동산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혹은 명예나 출세의 수단도 되긴 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목표는 집 갖는 게 목표다. 한 40년 돈만 법니다. 그리고 결국 뭐합니까? 집 한 채 사요. 근데 40년 돈 버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금방 죽고 말아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너무 운이 좋아요. 그 뭡니까? 그 전답을 혹은 이메일을 샀는데 그쪽에 무슨 그 도시가 들어선다 얘기합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많은 출세 혹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도 이 부동산이 됩니다. 또 한때는 국가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런데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 쓰게 됩니까? 대출을 줄이는, 소위 DDT라 얘기합니까? 이걸 줄이는 정책이 또 나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그 공인중개사도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따라서 과목이 많이 나눠지게 돼요. 자, 먼저 여러분 만약에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이 토지 건물은 나의 재산이 됩니다. 나의 소유가 되겠죠? 이걸 다루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민법이 돼요. 민법.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의 태어나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과정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1, 2차 공부를 아마 함께 하는 분이 있다 보여지고, 특히 2차만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법은 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과정. 근데 출생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죠. 별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 아이 뭡니까? 아이 시절이 있었고, 학창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또 중년에, 노년에 뭐 이런 시절이 있죠. 가다가 또 혼자 살 게 아니라 적당한 나이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연세 있는 분은 손자, 손녀도 만나게 되겠죠. 일련의 모든 과정이 민법서 규정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용어 쓴다면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상속법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그 부동산 중개사에서는 친상속 관련 내용을 쑥 빼버립니다.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빼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관련된 내용되죠. 그래서 법의 기본은 민법 시간 통해서 충분히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놀랄지도 몰라요. 한 1000쪽가량이 됩니다. 분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법이죠. 또 좀 전 소개했지만 부동산 통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됩니다. 아, 금리를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이런 걸 다루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학결은 그래요. 줄여서 학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는 우리가 그 다른 용어 얘기한다면 소위 경제학 정도 내용으로서 내용을 비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대체 부동산이란 뭔가? 공급과 수요 관계 공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도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분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 학개론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민법 학개론이 우리 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 됩니다. 무릇 중개사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1차 과목의 내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의 전반기라 일컬어진다면 아마 18년 5월, 6월까지의 기간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민법과 학개론을 부단히 반복해 봐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야만 다른 과목과 연계돼서 다른 과목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이고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소유 부동산을, 내 땅을 내 마음대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불편하거나 손해 끼치는 일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를 규제합니다. 규제하고 이용 관련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공법이 됩니다.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 되고 있죠. 공법. 그냥 줄여서 우리가 공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체 공법의 반대말은 뭔가요? 사법이 얘기하고 있죠. 사법은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의 내용이 됩니다. 민법이. 근데 민법을 부동산 민법이라 하지 않고 그냥 민법이라 불러줘요. 다만 이 부동산 공법은 지금 소개했던 개인의 부에 생명에 혹은 출세, 명예에 수단됐던 부동산을 공적으로 제한해주는 관계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공법 관련 내용도 2차 과목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법률이 7, 8여 개의 중요한 법률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 내용에서. 해서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법률 갖고도 힘든데 7, 8개 함께 공부해 보세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강의하시는 선생님 보니까 아마 여러분 쉽게 정리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에게 중요한 수단되고 공적으로 중요한 수단되는 부동산을 누가 중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걸 만약에 아무 자격 없는 일반인 맡긴다면 많은 불상사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 관련된 데 규정되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 따른 우리가 중개사법이 있어요. 중개사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개사법은 과연 누가 공인중개사가 되겠는가? 그들이 공인중개사 할 때 어떤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유일 따라 보수를 받을까? 이런 내용들이 관련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수월한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합격된 수험생의 거의 90%가 거의 만점을 맞아요. 이 과목은 그만큼 와닿는 과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개사법.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토지가 있는 곳에, 부동산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법을 부동산 세법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 세법의 모든 체계를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된 세법만 공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세법의 내용되고, 그럼 대체 이 부동산을 보여주게 하는 것. 자, 공실한 여러분,
널리 알린다, 공표한다, 보여준다 이걸 의미합니다. 해서 부동산 공시법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시법령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법이 있는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에 관련 법 그리고 등기에 관련 법에서 지적과 등기 관련 내용을 이 공시법 시간에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민법, 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이 6개 과목을 매주 반복해서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마 시간표의 모습이 되겠고 스케줄의 모습이 되실 겁니다. 이 중에서 공법과 중개사법, 세법과 공시법이 2차 과목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된 그야말로 전문적인 과정이 됩니다. 즉 민법과 학개론이 일반적인 소양을 키우는 거라면 2차 과목은 전문적인 뭡니까? 전문 지식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2차 과목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공부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소유자라면 이런 생각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쉽게 응용되는 과정이지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과목이 2차 과목.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의 판정은 1차, 2차 나누어서 우리가 그 합격자 산정을 합니다. 모든 과목을 과락 없이 즉 60자 40점 이하의 점수 없이 평균 60점이 되게 되면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되는데 먼저 이 최종 합격은 1차 합격되고 2차 합격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거꾸로 공부를 해요. 2차는 우수한데 1차가 안 돼요. 이건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차만 합격이 되지고 2차 합격이 안 됐다면 한 해에 걸쳐서 기회를 더 줍니다. 2차만 볼 기회를 더 주기 있는 이런 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공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은가? 일반적인 내용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으셨을 때 이거 생각, 처음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진짜 무리가 없어요. 근데 1년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11월, 12월 지나갑니다. 그리고 3, 4월 되면, 4월 되면 봄이 되죠. 괜히 마음도 설레입니다. 또 7, 8월 돼 보세요. 앉기 힘이 들어요. 덥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8월, 9월 돼 보세요. 시험 때문에 초조합니다. 모든 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초심, 지금 여러분이 책상 앞에서 마음먹은 대로만 진행된다면 합격은 큰 문제 없겠다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몇 개 길은 나눠지는데 먼저 그 수험의 전반부라 하면 요 11월부터 그리고 요 5월까지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이 전반부에 아마 지금 11월 달 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수험생들은 과목의 특성을 파악해주는 내용과 그리고 가급적이면 1차 과목에 집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1차에 집중하라니까 1차만 공부해요. 그 뒤 2차 한다? 이건 잘못된 수험 방향입니다. 즉 1차 집중하라는 얘기는 매일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충실히 하되 1차를 조금 더 시간 내서 봐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좀 집중이 돼야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수많은 그 수험 경험상 본다면 여러분 이런 과목을 최소한 7번, 8번 정도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회도 한다고 그래요. 20회도.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예, 정말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과목 볼 때는 여러분 한 3개월이 걸려요.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탄력을 붙게 됩니다. 탄력을. 또 이것이 8월, 9월 시험에 임박하면 하루에 1회도 가능합니다. 과목당.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됩니다. 아무튼 공인중개사의 과목은 반복해 주는 것, 이거 이상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수험 전반부에 1차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써줘라. 1차 과목이란 민법과 학개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좀 갭이 있었죠? 봐도 또 잊어먹고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가세요. 어떤 분은 너무나 꼼꼼합니다. 완벽해요. 알지 못하면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진도가 절대 안 나갑니다. 지나간 건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안 되면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잡아서 또 나가야겠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우리 그 공시법령 중 부동산 등기법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봐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등기법은 소개되겠지만 민법의 특별법이 내용이 됩니다. 어떤 분은 민법만 공부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법이 바탕이 돼서 준비가 될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이 시간 좀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월부터 보통 8월까지를 저는 수험의 중반부라 이야기합니다. 수험의 중반부에는 2차 과목을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아니 3개월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절대 아니죠. 11월부터 꾸준하게 공부가 되었죠. 되었는데 1, 2차에 약간 집중됐었고 소홀했던 것들을 함께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반부 2차 과목에 진입이 잘 돼야겠다.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5월달 지나가도 1차가 미진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1차만 그냥 올인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동차를 1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감히 여러분도 큰 틀에서 5월, 6월 분수령이야. 전반부에는 1차에 집중하다가 후반부에는 내가 2차 과목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어떤 압박을 여러분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종반부가 있는데 종반부는 9월부터 뭐 10월까지 혹은 뭐 8월부터도 얘기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죠. 객관식의 오지선대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단단한 무장이 됐다 할지라도 실전 문제 풀어주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요 종반부 들어와서는 많은 문제를 다뤄주는 것. 이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시기마다 공부의 방법이 조금 다르게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얘기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제가 한 10여 년 됐다고 보여지는데 노량진에서 여러분 이제 수험생이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보고 합격을 하죠. 합격자 모임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모임에서 어떤 수험생이 왔는데 낯이 잘 익질 않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에 대충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처음 보는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했나요? 물어봤더니만 함께 공부했대요. 어디에서? 노량진에서. 그래요? 언제부터 했는데? 했더니만 3개월 공부했대요. 3개월. 저는 믿지 못했어요. 혹시 3년 아닌가요? 다시 물어봤어요. 3개월 했대 얘기합니다. 하면서 3개월만 합격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는 그 사회적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할 게 없었다 얘기합니다. 이래서 선택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어쨌는가? 3개월에 정말로 잠자는 시간 4시간, 5시간 빼놓고 올인했다 얘기합니다. 올인. 이 시험 문제에 3개월쯤이 어느 때쯤입니까? 요 8월부터 요 10월 사이입니다. 시험이. 자, 그렇다면 뭘 했는가? 이 3개월 동안에 저희가 보는 그 문제집 있죠? 문제집. 요 문제집을 과목당 3권씩 준비했다고 그래요. 3권씩. 준비해서 문제와 정답만 외웠다고 그래요. 사실은 나중에 느끼겠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집이든 한 권만 잘 보게 되면 나머지는 절반 정도가 섞여 있어요. 한 권만 잘 보게 되면 절반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요. 근데 첫 문제 나오면 정답은 칩니다. 비법 뭡니까? 문제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 문제와 정답만 외웠다고 그래요. 이걸 보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합격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기막힌 사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기막힌 전설 같은 이야기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려는가? 이 종반부에 문제풀이에
여러분 최선 노력을 경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면 이론상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통에 이해가 됩니다. 하니까 이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준비는 머리를 할 게 아니라 엉덩이를 한데 얘기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될 때 합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험생활 임해 준다면 보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공부하려는 부동산 공시법령은 어떤 과목인가 잠깐 소개해 봅니다.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도 한 3개월 됐는데도 어떤 분은 과목의 특성을 파악지 못해요. 못해가지고 이 공시법 시간에 공법책을 갖고 와요. 같은 게 뭐가 있나요? 글자 같은 게 있네요. 공도 같고 법도 같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 공시법 시간에 공법책을 딱 펴놓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처럼 공부하는 초창기에는 과목의 특성도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우를 범하는데. 그럼 대체 공시가 뭔가 이 시간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자, 공시 널리 보이고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공시가 됩니다. 공시. 그럼 여러분의 공시, 사람의 공시는 뭘로 할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거 주민등록증이 있겠네요. 그렇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 군대를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가, 사는 주소가 어딘가, 본적이 어딘가, 또는 가족이 누가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요 관련 내용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공시가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 됩니다. 부동산 공시. 근데 부동산이란 좀 전 소개했지만 민법상 토지와 정착물 얘기했죠. 근데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 가능한 물건 토지와 그리고 건물로 내용을 한정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로 부동산을 한정을 합니다. 하니까 때에 따라 부동산 개념이 달라요. 민법에서는 토지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에서는 공시 가능한 물건, 오직 토지와 건물만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사람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으로 이를 공시합니다. 그럼 토지는 어떤 것이 공시 수단, 방법이 될까요? 일단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는 대로 토지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겠네요. 그리고 임야는 뭐가 있나요?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면 공유지연명부, 대시권 등록부, 처음 듣는 장부도 나와요. 또 토지대장 되면 뒤에 뭐가 나와요? 지적도. 임야대장은 뭐가 나와요? 임야도가 나오죠. 임야도가 나오죠. 이런 등등이 바로 뭡니까? 토지를 보여주는 이런 공시하는 장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대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뭘 등록할까? 이런 내용들은 뒤에 차근차근 공부할 과정이 됩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이 바로 토지 건물을 공시하는 관련 장부들이 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적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럼 대체 등기에 있어서 토지 건물 공시하는 관련 장부는 뭐가 있는가?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가? 먼저 토지 건물의 등기부가 있죠. 토지 건물의 등기부가 바로 토지 건물을 공시하는 관련 장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내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쓰지 않는 많은 곳에 어떤 걸 등록할까, 어칙을 볼까, 이걸 보고 뭘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관련 내용이 공시법령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토지를 샀는데 과연 토지의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 되고 있고 누가 주인인가, 이런 관련 내용들이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건물도 이 건물 진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법,
이 법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의 내용되고, 전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지적제도 혹은 지적법, 근데 명칭은 바꿨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라 바꿨는데, 그건 제가 이유를 잠시 뒤에 소개할 겁니다. 근데 줄여서 그냥 지적법, 그 다음에 등기법이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공시법령은 부동산을 보여주는 지적법, 등기법, 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이 바로 공시법령의 내용이 됩니다. 아마 그 공시법령 중에서 지적제도는 용어가 너무 낯설어요, 용어가. 오늘 여러분께 지적제도 내용 중 총설과 지적 측량 관련 내용을 계속 소개할 겁니다. 용어 관련 내용과 측량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 것이고, 등기는 뭐 한 달 뒤쯤에 뭐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되겠는데, 지적은 만만 딱 먹으면 만점이 가능합니다. 만점. 처음에 그 용어만 극복해주면 돼요. 만점이 가능해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어렵다 그래요. 어떤 분은 등포한데 등포. 전 등포가 뭔지 몰랐어요. 등기를 포기한다는 걸 등포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 이 등기법도 민법이 밑바탕이 딱 되신다면 이것도 충분히 일정한 점수 가능한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이 됩니다. 아무튼 공시법령에는 요 두 개의 과목 관련 내용을 중점적 소개하는 과정이 관련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12월은 이 지적과 등기 관련된 일반적 개괄적인 내용, 한번 들어두면 유익한 내용들 여러분께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지적과 등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지적과 등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그 지적은 토지 관련 공시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 이름 좀 보세요. 지적, 이 땅지자 쓰고 있어요. 토지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지적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반면 등기는 지금 얘기했죠.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이 그 공시 대상이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 객체가 지적은 토지인데 등기는 토지 건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럼 대체 누가 정리할까? 지적은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지는데, 이전 용어가 나오고 있죠. 지적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는 뭐 특별광역시장 뭐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고의 담당자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소관청이라 불러줍니다. 반면 등기는 누가 등기하는가? 등기관이 등기합니다. 등기관. 등기관이란 등기소 공부하는 사법공무원을 등기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본다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는데 등기관은 사법부에 소속이 되고 있어. 관련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합니다. 또 지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사하는가?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적 내용을 통해서 이웃과 이웃 간의 경계를 정합니다. 여기 따라서 세금도 부과해버려요. 하니까 내가 내는 세금 정당한 부가 되겠죠. 따라서 꼼꼼하게 현장 조사하고 측량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반면 등기는 형식적인 심사한다고 그래요. 심사 방식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합니다. 이 말은 등기가 신청되면 등기관은 신청된 서류만 가지고 그래 신청됐네 맞겠지 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이런 점에 큰 차이점이 나와요.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내용 다르죠. 지적은 꼼꼼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가 된다. 신청만 되고 서류만 맞으면 등기관 등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소개되겠지만 공신력의 문제가 나요. 공신력. 등기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뒤에 여러분께 소개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은 뭡니까?
지적 측량이라든가 혹은 토지 이동이라 이야기합니다. 측량하지 않는 건 토지 이동 조서를 통해서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반면 이건 주어진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고 서류만 가지고 제출하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은 처음 난 이유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세지적이 주된 목적이었었고 현재는 법지적이라 이야기하는데 세금 부과는 기본이고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등기는 개인의 권리, 사건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주된 목적이 되고 있죠. 이처럼 지적 등기는 모두가 부동산을 공시하지만 객체와 주체와 대상과 그 방법이 모두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시법령에서 지적 관련 마인드와 등기 관련 마인드가 영 달라요. 해서 지적은 나중에 소개되겠지만 부동산 공법처럼 일정한 사항이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암기. 처음에는 법률이니까 내용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암기까지 해주는 방법이 바로 요 지적의 공부 내용. 반면 등기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적 가끔 그 앞머리 따가지고도 말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등기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이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될 때 이 등기는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은 마치 공법처럼 그리고 등기는 민법은 여러분 철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문은 암기 함께 따라줘야겠지만 그 민법처럼 이해 위주로 내용을 공부해 주면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 과목 관련 일반적인 그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 스케줄은 이런 스케줄 같습니다. 저는 우려가 우리 이제 저녁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낮에 일하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공부하는 분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또는 다들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이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오시면 저는 강의하기 힘들잖아요. 한 얘기 또 해줘야 되잖아요. 하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그렇죠? 우리 공부의 방식은 기초이론 과정, 그 다음에 기본이론 과정, 그 다음에 핵심이론,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문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일단 여러분 이 스케줄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5번 반복하는 스케줄 같습니다. 보통은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도입 부분 약간 쉽게 수월하게, 그렇죠? 기본 이론 꼼꼼하게, 핵심 이론 시험에 날 것만, 어떤 거기서 제동을 걸어요. 그럼 시험 날 것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초가 쌓여져야 여기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날 것만, 그리고 이해되지 못한 것들은 단원별 문제풀이 통해서, 그리고 시험의 준비는 실전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준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과정이 최소한 5번이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쪼초기만 하면 돼요. 쪼초기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도가 20%만 이해되면 됩니다. 여기서는 30, 40%만 이해되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이론에서 60%쯤 이해되겠죠? 이해 안 된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완벽히 공부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함께 봐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저도 이건 잘 안 해봤어요. 효율적 공부 방식은 가급적이면 예습을 해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과목일수록 그래요. 예습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 줍니다. 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내가 앞만 봐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됨으로써 수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렵지만 여러분 예습을 미리 해주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뭔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큰 제목, 중간 제목만 읽고 이 수업에 임해준다 해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공부는 좀 더 재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가 등 밀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 계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고스럽지만 복습보다는 예습을 조금 해준다면 좀 더 그 동기 유발이 되고 좀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의 그 방향은 이런 기본 과정 통해서 좀 나가게 되니까 그 이런 정도 이해도만 가지고 함께 쫓아온다면 절대 큰 무리가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 모의고사에 관해서 모의고사에 관해서는 보통 그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험의 문제가 안 봐도 후회되고 봐도 후회가 돼요. 3월이라 하면 한 바퀴 좀 돈 다음에 이 시험이 됩니다. 세상에 객관식인데 평균 3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이런 건 처음이다 많이 느낍니다. 고르는 문제인데 절반이 안 맞는데 절반이. 또 법이 또 이상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법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에 법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운 대로 답을 골라줘야 돼요. 이게 안 나와요 하니까 이때 1차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대체 나는 뭐가 안 되는 모양이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특히 오지선다행의 맹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니까 실망하는데 이건 여러분 충분한 자극됩니다. 신선한 자극이 돼요. 아, 이 과목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가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된 분이라면 뭐 5월 이후에 본격적인 모의고사도 가능한데 이런 그 자극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뭐 충분한 공부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니까 이런 자극으로 보야겠지. 그리고 매달 볼 때마다 조금씩 향상이 되진다면 공부의 재미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모의고사는 대해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 임박해서야 모의고사를 보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 실패합니다. 실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하니까 가급적 모의고사는 충분한 사전 연습을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동기부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공시법령을 제가 강의를 해왔고 또 많은 저서도 있고 합니다.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쫓아온다면 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고 모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선 선장을 믿고 쫓아온다면 안전 항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을 듣고 의심하고 한다면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니까 공시법령만큼은 여러분 함께 믿고 함께 가진다면 부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여러분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285쪽을 보세요. 제 3과목입니다. 3과목 부동산 공시법. 첫 번째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로 속에 지적이라 써있죠. 지적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약 한 달 동안은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 소개하는데 제가 이 첫 시간은 공시법령이란 무엇인가, 어찌 공부할까, 장자 수험기가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5번이나 반복해서 돌아간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등기와 지적의 큰 틀, 차이점 정도만 소개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과정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열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열기를 해볼게요. 파일 열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